별일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별일 아니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왜 정신과에는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피해자만 치료를 받는 걸까?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계속 참아줘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예민하고, 근데 정말 나만 유난히 이런 걸까?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의례 그렇게 내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인 줄만 알고 위축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신학 석사인 심리치료 전문의 유은정 원장이 쓴 책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를 읽으며 공감되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의 일부 내용에서 주제를 찾았지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확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자의 생각만을 알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뒤로 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에 계속 머물러 계시다면 그동안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가볍게 몰아붙였던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타인의 감정을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인지 사회적 배경에서 이유를 찾아볼 것이고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 공격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넘침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타인과의 비교 저울에 올라선 채 상대적 박탈감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우리들을 위해 상대적 박탈감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난 3년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5점이었습니다. OECD 평균보다 확실히 낮은 상태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한 분위기의 사회이고 그 안에서 국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도 이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주변에서 보이는 일부 현상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어질어질합니다. 명품 소비 지출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1인당 몇십만 원 하는 초고가 식당일수록 빈자리가 없다고 하고 수억 원대의 수입 자동차의 판매율은 매년 30%가량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의 모습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나름의 자기만족이 주는 행복감도 있겠지만 남과의 비교를 즉각적으로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 소셜미디어의 영향과도 크게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9.3%로 세계 2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세계 평균 53.6%의 약 1.7배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99%로 세계 1위인 것은 도대체 바깥 활동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 나라의 기후적 요소를 반영한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계절 이렇게 갈 곳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인구 밀집 국가이고 대중교통으로 몇십 분만 나가면 보고 즐기고 놀거리가 천지인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손바닥만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요?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찍어서 SNS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걸 굳이 찍어서 올리고 좋아요를 갈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SNS에 그런 멋진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내가 잘 지내고 있음을 기록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이건 분명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을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이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에서 자신이 밀려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과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의미를 가지는 것과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입장으로 전락하는 이런 수직적 관계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이런 사회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보여주려 연출해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일상화된 사회라면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치를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서로 비교하고 눈치 보며 가식과 꾸밈 속에서 점점 더 과장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삶이 아닌 보여지는 삶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크 트웨이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중요한 날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차고 넘치는 SNS는 이 두 번째 자아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인간적이고 현실감 있는 장면은 B컷 인생으로 치부되어 가능한 한 가려야 하고 되도록이면 멋지게 표현된 A컷 모습들만 추리고 추려서 그것이 오로지 나 자신인 양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에너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 대 자신의 충돌에 빠져서 기운을 다 빼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의 우리는 참 많이도 피곤한 눈치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깎아내리는 태도는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정색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버리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의 또 다른 버전이지요. 내가 솔직해서 그래.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식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상대방을 베베 꼬인 사람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자신의 무례함을 상대의 옹졸함으로 덮어 씌우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해도 그 잘못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버립니다. 하는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특히 이때의 상대방이 전형적인 감정 착취자이거나 친구의 모습을 가장한 적, 프레넘이라면 얼결에 당하는 감정 공격은 교묘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괴로운데 이걸 단순히 예민한 것으로 치부해서 점점 더 애매한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라고 어떻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과 과정으로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개인의 역사 또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연결된 다리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깊게 걸려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라는 시제를 붙인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때 얘기를 꺼내는데 흡사 과거의 일을 들추는 것이 뒤끝 있고 예민한 것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유효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대가 알도록 말이지요. 해결하지 못한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2. 과정으로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감춰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상대적 박탈감 혹은 팩트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유,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신혼집으로 겨우 20평대 아파트밖에 못 구했어. 너는 혼자라 집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좋겠다. 내가 예민한 걸까? 이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교묘한 거네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콕 짚어 누군가 화살을 쏘아댄다면 그게 친구건 지인이건 간에 그 순간 주눅이 들고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겠지요. 게다가 비교 대상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를 자책하며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시간표와 상대방의 인생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신 스스로가 서 있는 현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유치원생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그림은 누구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는 내비게이션도 경로를 이탈하면 곧바로 경로를 재탐색하듯이 현재가 진행형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갇혀서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의 현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거라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여유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고 애매한 상태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어줍지 않은 우월감으로 아닌 척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는 일을 즐기더라는 것이지요. 무례함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가볍게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 영역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나만 그런가요?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비교거리를 마주치게 되고 원치 않아도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의 핵심은 박탈감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누군가의 감정 전반을 끌어내려서 본인의 원래 모습보다 더 초라하고 엉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불편함과 예민함으로 몰아넣는 아주 불쾌한 감정인 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여기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리스트로 정리합니다. 가족, 친구, 물건, 추억, 취미, 사진 등등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둘째,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총체적으로 비교합니다. 과거 나는 무엇을 해왔으며 현재 나는 무엇을 하는 중이며 미래 나는 무엇을 해낼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비교하면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의 성과가 따지고 보면 고작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편한 감정에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이 가진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모른 척할 때 나타나는 나쁜 버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거리두기. 박탈감을 준 상대가 아예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얘기는 다르지만 어차피 고만고만한 내 주변의 누군가라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한 친구로 말미암아 현재 자신이 진심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느끼는 러너스 하이라는 행복감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몰입한다면 상대적인 마음도 박탈의 마음도 조금 멀리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스스로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민한 상태인 것도 불편하지만 상대방의 무례함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배배 꼬인 예민함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스스로 불필요한 감정의 손실을 줄이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내 감정의 영토를 분명하게 지키면서 무례한 상대방이 나의 영토를 함부로 헤집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의 감정 영역의 심리적 경계선 또한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겠지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누군가의 감정을 무시하는 무례함으로 너무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모두가 따로 똑같이 살아가는 현명한 개인주의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